2024년 7월 16일 태국 방콕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에라완 호텔에서 중대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명의 투숙객이 의문사했으며 이들은 모두 베트남 국적자였고 그중 2명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국 경찰이 사건 해결을 책임지고 있지만 사건에 미국 시민이 연루되었기 때문에 2024년 7월 17일 태국 총리는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이 사건 조사에 개입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태국 방콕의 그랜드 하얏트 에라완 호텔에서 발생한 베트남인 6명의 의문사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에라완 호텔은 태국 수도 방콕의 번화한 상업지구에 위치한 5성급 럭셔리 호텔로 주변에는 쇼핑몰이 많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구글 평점은 4.6점이며 일반 객실의 1박 가격은 대략 160에서 190달러, 즉 약 21만에서 25만 원 정도가 됩니다. 특히 호텔의 일요일 브런치는 방콕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곳 중 하나로 많은 현지인들이 식사를 즐기러 방문하곤 합니다. 또한 호텔 바로 옆에는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당 중 하나인 에라완 신당이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는 사면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신당은 태국 전역에서 온 신도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온 많은 이들도 찾는 유명한 장소입니다. 소원을 빌기 위해 혹은 소원을 이루고 감사의 인사를 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자연히 그랜드 하얏트 에라완 호텔을 선택하는 관광객들도 많습니다. 사면불은 힌두교와 브라만교의 신화에서 유래되었으며 태국에서는 프라프로음으로 알려진 신으로 힌두교의 3대 주신 중 하나인 브라흐마입니다. 브라흐마는 우주의 창조자이자 산스크리트 문자의 창조자로 여겨집니다. 태국의 신앙에서는 사면불이 인간 세계의 모든 일을 관장한다고 믿으며 그의 네 얼굴은 각각 사업, 감정, 재물, 건강을 상징합니다. 신도들은 일반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참배하며 정면에서는 사업과 장사를, 왼쪽에서는 인연을, 오른쪽에서는 재물을, 뒷면에서는 건강을 기원합니다. 사면불의 영험함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면서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축복을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아마도 베트남에서 온 이 그룹도 재물과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호텔에 머물게 된 듯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개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7월 중순 6명의 베트남인 일행이 방콕의 그랜드 하얏트 에라완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이들은 3명의 여자와 3명의 남자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총 5개의 객실을 예약했습니다. 4개의 객실은 7층에, 1개의 객실은 5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56세의 베트남계 미국인 여성 셰린 총은 502호실에 머물렀으며 7월 14일에 체크인하여 7월 16일에 체크아웃할 예정이었습니다. 55세의 베트남계 미국인 남성 방흥반은 727호에 37세의 딘 트러프는 726호에 머물렀습니다. 49세의 홍팜탄과 그의 47세 아내 티응우엔 푸엉라는 709호실을 사용했고 이들은 모두 7월 14일에 체크인하여 7월 15일에 체크아웃할 계획이었습니다. 46세 여성 티 응우옌 푸엉은 708호실에 머물며 7월 13일에 체크인하고 15일에 퇴실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 15일에 체크아웃을 해야 했던 이들 5명의 투숙객은 퇴실 시간이 지나도 프런트 데스크에 퇴실 수속을 하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7월 16일 오후 호텔 객실 청소 직원이 502호실을 청소하려고 갔으나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6명의 투숙객이 그 방 안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깜짝 놀란 호텔 관리자는 사건이 사실임을 확인한 후 오후 4시 30분경 경찰에 즉시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조사한 결과 502호실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방의 창문과 문은 손상되지 않았으며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싸움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방 안의 식탁에는 6세트의 식사가 있었는데 모두 포장된 채로 보존되어 있었고 한 병의 와인도 개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음식과 음료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거실 테이블 위에는 5개의 컵과 녹차, 꿀, 스테인리스 보온병, 에너지 음료, 그리고 2병의 개봉된 생수가 있었습니다. 컵은 누군가가 사용한 흔적이 있었고 차나 커피를 마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후 컵에서 사망자들의 DNA를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방문 앞에는 정리된 짐가방이 놓여 있어 이들이 원래 곧 체크아웃하고 호텔을 떠날 계획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2명이 객실 침실에서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거실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한 남성과 한 여성은 방문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열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6명의 사망자 모두 입에서 거품을 물고 있었으며
신체 외상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명의 얼굴에 상처가 있었는데 이는 사망 직전에 넘어지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이들이 독극물 중독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7월 16일 태국 경찰이 사건 브리핑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티 응우엔 푸엉라는 태국을 무려 17번이나 방문한 기록이 있으며 베트남계 미국인 방응방과 베트남인 홍판탐은 이번이 처음으로 태국에 온 것이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호텔 예약 정보를 통해 원래 이 호텔에 7명의 베트남인이 투숙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7번째 사람이 사라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7월 17일 태국 경찰은 두 번째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건 발생 방의 컵과 주전사에서 사이한 화물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6명의 피해자 몸에서도 사이한 화물 잔여물이 검출되었습니다. 현장의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고 외부인이 들어온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 경찰은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범인이 6명의 피해자 중 1명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수법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약을 먹인 후 자신도 약을 복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7월 16일 보도된 경찰 발표에서 언급된 실종된 7번째 사람에 대해 태국 출입국 관리당국이 조사한 결과 그녀는 피해자 중 1명의 여동생으로 사건이 발생한 객실 옆방을 예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7월 10일 이미 비행기를 타고 태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돌아갔으며 당시 6명의 피해자는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그녀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태국 대도시 경찰청 조사 부서장 티라데트 탐수티는 피해자의 딸과 다른 증인들에 대한 질문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는 채무 문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 간의 갈등 사건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56세의 베트남계 미국인 여성 셰린 총이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며 그녀의 범행 동기는 막대한 채무 때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셰린 총은 티응 우엔 푸엉과 함께 베트남에서 도로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홍 판탕과 티응 우엔 푸엉란 부부를 설득하여 1,000만 태국 바트를 투자하도록 했고 이는 약 4억 원에 해당하며 일본에서 병원을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투자 프로젝트는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고 양측은 이로 인해 경제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홍팜탕과 티응우엔 푸엉란 부부는 여러 차례 셰린 총에게 투자금 반환을 촉구했지만 셰린 총은 투자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셰린 총은 원래 홍팜탕과 티응우엔 푸엉란 등 투자자들과 2주 안에 법정에서 다투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후 셰린 총이 합의 해결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에서 만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나 한쪽이 일본 입국 비자를 받지 못해 태국에서 만나 논의하기로 변경되었습니다. 태국에서 만나는 이유는 회의 전후에 방콕의 롱제 사원을 방문하여 기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셰린 총은 7월 5일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피해자들이 비행기에서 내린 후에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지만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호텔의 폐쇄로 CCTV는 6명이 함께 있는 마지막 모습을 포착했으며 셰린 총은 분명하게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나머지 5명은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호텔 로비를 걸어다니고 있었고 한 명은 이전 행동으로 인해 약간은 늦어져 급히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호텔 직원에 따르면 7월 15일 그날 셰린 총과 나머지 5명이 만나기 전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매우 초조해 보였다고 합니다. 직원이 셰린 총의 아름다운 복장에 대해 칭찬했을 때 셰린 총은 미소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텔 CCTV에 따르면 7월 15일 오후 1시경 직원이 요청에 따라 셰린 총이 머무는 502호실을 청소했고 볶음밥, 겨자 소스 요리, 똠양꿍 수프와 차를 방으로 배달했습니다. 셰린 총이 이를 수령한 후 오후 1시 57분경 모든 처리가 끝났고 객실 서비스 직원은 방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는 셰린 총만 있었고 그녀가 차를 요청하자 직원은 차를 우려줄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셰린 총은 스스로 차를 우려 마시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이후 직원은 방을 떠났습니다. 직원은 나중에 셰린 총이 말이 적고 명백히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오후 2시 4분경 다른 5명이 차례로 짐을 끌고 방에 들어왔고 오후 2시 17분부터는 6명이 모두 방 안에 모여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셰린 총의 502호실에 모여 일본 병원의 자금과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파멸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경찰은 셰린 총의 가방에서 한 통의 중국어로 쓰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의 필체는 현재 누구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편지의 출처는 수쿰로에 위치한 한 호텔로 확인되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돈은 내 하인이다. 내가 원하면 오고 많이 원하면 많이 온다. 돈은 항상 나를 따라온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강하니까. 에너지가 강할수록 재물도 강해진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큰 에너지다. 돈은 결국 사랑을 따라간다. 나는 사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돈은 항상 나를 따라온다. 돈을 중시하는 사람은 평생 가난하다. 우주가 나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 내가 남을 돕고 우주를 대신해 걱정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세상이 나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기 때문이다. 모든 돈에 감사한다. 땅이 나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 내가 재물을 아끼기 때문이다. 돈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사랑은 내 몸에서 흐르며 에너지는 내 안에서 흐르고 돈도 내 안에서 흐른다. 경찰은 이 편지가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편지 내용을 통해 어떤 신념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채무 분쟁의 원인과도 관련이 없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나머지 5명의 짐에서는 유사한 신념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당분간 해당 메모에 대한 추가 조사는 실시할 계획이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어로 작성된 이 편지로 인해 셰린 총의 배경도 언론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그녀는 베트남계 미국인이지만 이름과 성은 베트남 철자처럼 들리지 않으며 성은 중국 성씨에 가깝습니다. 또한 호텔 시스템에는 홍팜탄의 체크인 정보는 기록되지 않고 부인 티응의 푸응란의 체크인 기록만 기록돼 5명이 체크인하고 6명이 사망했다는 무언의 설도 있었습니다. 이 호텔에서는 이러한 잠재적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승객 체크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태국 경찰은 셰린 총에게 돈을 요구했던 티응우엔 푸엉란이 한 35세 베트남 국적의 남성 가이드에게 7호 뱀약이라고 불리는 약을 구입하도록 지시했고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성과 연락해 그 약을 호텔로 전달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태국 경찰은 이 호랑이라는 남성을 추적 중입니다. 또한 티응우엔 푸엉란의 남편 홍팜타는 가이드에게 7천만 베트남 동을 약 381만 원에 환전하게 한 후 그 돈을 자신의 여동생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여동생은 한때 경찰이 이번 사건에 실종된 7번째 사람으로 지목했던 인물입니다. 이 돈이 바로 홍팜탄의 여동생이 태국을 떠난 이유로 추정되며 그녀는 7월 10일 돈을 받은 후 베트남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은 6명의 수화물에서 불법 물품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오직 토지 증명서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와 약물 구매 행위는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태국 경찰은 신속히 초기 사건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수사관들은 셰린 총을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갚지 못할 부채로 인해 독극물인 시안화물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며 피해자들이 차를 마시기 전에 시안화물을 차에 넣었습니다. 5명의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녀는 스스로도 시안화물을 섭취했으며 그 농도는 더 높아 효과도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 사건에 연루된 다른 인물들이 실패한 투자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실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37세의 딘 트라푸는 베트남의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다낭 출신이며 16년 동안 메이크업 일을 해왔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15,000명이 넘는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팬들이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추모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딘 트럼프는 과거 여러 유명인, 미스 선발대회 참가자, 패션위크 모델들의 메이크업을 담당했으며 많은 신부들에게도 메이크업을 해주었습니다. 딘 트러프의 어머니는 아들이 업계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어 종종 해외에서 일했으며 방콕으로도 정기적으로 출장 갔다고 밝혔습니다. 한 다낭의 여성이 딘 트러프를 셰린 총에게 소개한 이후 그는 여러 차례 셰린 총과 함께 홍콩, 태국 등을 여행하며 그녀의 메이크업을 담당했습니다. 딘 트럼프의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셰린 총이 높은 보수를 제시했고 딘 트럼프는 셰린 총과 함께 여행할 때마다 약 5,000달러, 하나로 약 681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딘 트럼프는 어머니에게 셰린 총이 매우 까다롭고 문제가 많으며 요구사항이 많다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홍콩의 풍수 전문가를 찾아가 자신이 셰린 총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계속 맡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조언을 구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딘 트럼프의 어머니는 아들이 태국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술을 마시지 않고 차나 커피도 마시지 않으며 여행 중에는 항상 자신이 구매한 생수만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에 독이 들어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끔찍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깊은 상심을 표현했습니다. 딘 트럼프의 어머니는 셰린 총이
자신을 두바이의 억만장자 아내라고 주장하며 7월 초에 아들에게 태국에서 3일 동안 화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1일 딘 트럼프는 즉시 태국으로 가라는 통지를 받았고 파트너와 함께 작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태국 경찰은 딘 트럼프가 일본 병원 건설에 투자하기 위해 속았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11번 태국에 입국했으며 이번에는 7월 12일 수완나품 공항을 통해 30일간의 무비자로 입국했습니다. 그는 합법적으로 8월 10일까지 태국에 체류할 수 있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기자에게 딘 트럼프가 7월 14일 집에 전화해 체류기간 연장을 원한다고 말한 후 이후 소식이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딘 트럼프의 아버지는 아들이 항상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며 누구와도 갈등이나 충돌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들을 태국으로 고용한 이 사람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의문투성이며 모든 것을 명확히 밝히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태국 경찰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발견된 그날 밤, 당시 태국 총리인 세타 타위신이 베트남 대사관 대표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17일 아침, 총리는 특별히 이 사건에 대해 기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세타 총리는 경찰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히며 초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자들에게 통보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당 베트남인들이 태국을 자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나중에 전문가들이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강도나 내부 안전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하며 이 사건이 태국 관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분석한 것처럼 경찰은 여전히 모든 의문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셰린 총이 이 방콕에서 어떻게 청산가리를 구입했는지 이런 물질은 각국에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셰린 총이 범인이라면 왜 당응반, 딘트러프, 티응우엔을 해치려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함께 투자했는지 그리고 일본 병원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천만 태국 바트 때문에 6명이 목숨을 잃었다면 셰린 총이 부유한 사람의 아내라는 점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 뒤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태국 경찰은 베트남, 미국과 협력해 필요시에는 인터폴을 통해 더 광범위한 피해자 배경 조사를 해야 합니다. 물론 FBI도 이 사건에 개입했으므로 곧 더 많은 정보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